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 시댁처럼 장남이 항상 우선이신가요?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뭐든지 장남이 우선인 집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얼마 전 한 사건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됐는데 저희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살이 이런 걸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을 잘 챙기진 않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장남인 아주버님 얘기가 우선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결정도 장남이 결정하는 걸 따르기도 했어요. 문제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시모는 형님과 절 자주 비교하셨고 항상 형님을 위해줘야 한다며 저에게만 말을 했었죠. 네 형님이 시집 올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결혼식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칭찬했다니까. 거기다가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자랐는지 동네방네 큰며느리감 제대로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거기다가 큰애가 예의도 있어가지고 시집 올 때 얼마나 잘하고 왔니? 너는 그런 형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알아. 우리 큰아들이 잘하니까 며느리도 잘하는 거지. 부창부수 알지? 에이 어머님, 저도 시집 올 때 잘해왔잖아요. 저도 칭찬해 주세요. 형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저도 잘하고 있는데 항상 형님만 칭찬해 주시고 저 너무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잖아요. 저번에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했는데요. 저번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엄청 좋은 영양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아주버님한테 칭찬했다면서요. 그게 다 형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걔가 형이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 다 우리 큰아들 덕분에 그런 거야. 아직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큰형부터 잘 돼야 아래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셔야지. 너희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형이 알아서 동생들 챙기지 않겠니? 항상 큰아들을 제일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기도 했지만 정작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가족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들 일이 우선이었고 급할 때면 가족을 찾았지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는 항상 큰아들 내의 바라기였죠. 형님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입덧으로 힘든 저에게 찾아와 시모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입덧이 좀 심해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는데 입덧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남편 온다고 하니 오늘은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세요. 밥은 됐고, 너 어떻게 벌써 임신을 한 거니?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 나는 너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려왔어. 임신을 해도 왜 지금 한 거야? 에휴, 정말 내가 답답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항상 첫째, 네 아주버님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주버님한테 아직 말을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요. 나중에 안정기 되면 그때 말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는 날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형님이 임신을 안 했는데 니들 먼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이러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 원래 형이 먼저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아이를 갖는 거지. 이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세상 둘째가 먼저 애 낳다는 건 처음 들었네. 너희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건 형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을 왜 형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형님네도 아직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형님네 아이를 안 낳으면 저희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은 다른 사람이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니들한테 그냥 부담 갖지 말라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일단 형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한참이나 멍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신에도 순서가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남편이 듣고선 저보다 더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부모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형님네는 그동안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러 번 시도 끝에 바로 임신을 했고 형님이 임신을 하니 시모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다닌 듯 했어요. 그 정도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제일 서운했던 건 바로 시댁에 가서 먹는 음식이었죠. 그네야, 입덧은 좀 어떠니?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장손 품은 귀한 몸이니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렸으니까 오늘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고 나중에 갈 때 싸줄 테니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아이고, 어떻게 그 장한 일을 해냈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제가 입덧이 심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입덧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역시 백속 아가가 착해서 그런지 입덧도 심하지 않네요. 동서는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해? 임신했는데 어쩜 살이 더 쏙 빠진 것 같아. 우리 조카는 별로 착하지 않은가 보다.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쟤는 어떻게 임신하고서는 살이 더 빠지냐. 하여튼 간에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장손이 뱃속에서부터 장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나저나 아직 성별이 확정되는 건 아닌 거니? 보니까 성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뭐 어차피 배를 보니 딱 봐도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도 큰애 보더니만 다들 아들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마 다음 달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처럼 아들일 것 같아요. 태몽도 그렇고. 아들이면 진짜 너무 좋죠.
그나저나 동서는 입덧도 심하고 배도 그렇고 딸인가 봐. 그치? 내가 그런 건 잘 본다니까. 동서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어머님,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주셨네요. 어머님 덕분에 뱃속 아가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나저나 동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네. 이참에 이런 것도 좀 먹어봐.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그거 아이가 배운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았고, 저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렸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챙겨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다 큰 어른이 음식을 까탈스럽게 고르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점점 더 커졌죠. 형님은 임신을 하고선 입덧 한 번이 없었는데, 반면 저는 임신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입덧이 쭉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참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들어 가지 못할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저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는 게 심오셨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니?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안 와서 오늘 네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며느리라고 둘밖에 없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니? 얼른 전화해서 형님한테 고생했다,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러렴.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하던데 형님이 뭐 준비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오늘 그냥 편하게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면서 말하던데 어디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며느리만 오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니? 그리고 너 입덧 심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는 너무 티내면서 입덧하지 말어. 그냥 감기 걸렸다든지 일 있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네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어떻게 형님도 잘 견뎌내고 있는데 아래 것이 더 유난이야. 하여튼간 별나다 별나. 무엇이든지 대부분 형님 위주로 돌아가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덕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장 서운했을 때라면 바로 성별이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형님보다 일찍 임신을 해 먼저 알게 되었는데 딸을 임신하고 있었죠. 형님이 성별을 알게 되던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아들을 임신해 축하를 하는 자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큰며느리. 역시 집안대를 이을 수 있게 아들까지 품고 있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그네야, 오늘 많이 먹거라.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뱃속 우리 장손도 건강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 잔뜩 했어. 우리 장손 이름 뭘로 지어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닮아서 애가 똘똘하고 야무질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장남이 한 번에 아들을 갖고 장하구나 장해.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어야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 벌써부터 언제 태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아들 닮으면 뭐든 잘할 텐데 말이야. 옛날이었음 동네 잔칫감인데.
어머니,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별 나왔을 땐 별다른 말 안 하더니만 무슨 잔치까지. 그리고 저번에는 사촌 출산했을 땐 딸이고 아들이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형수님 좋아하는 음식만 차릴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모임에는 안 올게요. 다 따로 만나요. 이것 봐라. 그네는 그래도 가족 모임이라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둘째는 보이냐?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는 거 막내는 막내야. 아직도 아기야 아기. 무슨 이 형수님만 챙기고 네 와이프는 안 챙긴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아무리 남편이 나서서 서운함을 표현해 보아도 시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단지 어린아들이 철없이 하는 투정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강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말로 시댁에 앞으로 발길을 끊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또 철없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부모도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시댁에 가지 않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인들 잘못이라면서 사과하셨는데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니 또 그때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저번에 네 남편이 나한테 이제 집에 안 오겠다 어쩌겠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역시 얘는 막내띠를 절대 못 벗는구나 싶었어. 어떻게 자기 안 챙겨줬다고 삐질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언제쯤 철이 들 건지 몰라. 에휴. 혹시 네가 옆에서 입김 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하도 이상해져서 말이야. 제가요?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도 서운하다고 어머님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자꾸 차별하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운하니 그런 건데 제가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에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때는 형님만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는 아니 뭐 우리가 첫째를 좀 위해주긴 하지만 남들이랑 뭐 다를 게 있겠어? 단지 첫째고 더 하는 일도 많고 수고로운 일도 많으니까 챙기는 거지. 아직 니들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봐. 원래 나이 순서대로 챙기게 되어 있어. 아유, 난 우리 작은 아들이 애교 많은 막내라곤 생각했지만 안 그러던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뭐. 큰애야 원래 우직하고 생각이 깊었긴 했다만 어쨌든 작은 애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였는데 갑자기 불평불만만 쏟아놓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니? 아들도 원망스럽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래도 한번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조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먼저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모는 오지도 않으셨어요. 절 배려하시느라 오시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집으로 간 후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왔어요. 어머님 그래도 손녀 보고 싶으실 텐데 전화도 없으시고 집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요.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시고 손녀도 보세요. 남편한테도 말은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 잘 태어난 거 알았으니 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몸은 괜찮니? 어쨌든 아이 낳느라 수고했네. 안 그래도 내가 너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아들한테 돈 보내놓았어. 그래도 넌 수월하지. 딸이니까 뼈대도 작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큰애가 아이 낳다가 힘들면 어쩌나 걱정이야. 나도 아들 둘을 낳아봤잖니?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 형님은 이제 산 딸 얼마 안 남았죠? 저번에 제왕수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일찍 나으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형님은 왜 제왕수술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출산할 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수술은 무슨? 그냥 나을 거야.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니?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소방 맞았어. 시댁에서 딸 낳고 그렇게 편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구박받는데. 넌 참 좋은 시절에도 태어났다. 하여튼간 몸 잘 챙기고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다음에 가족들 모일 때 꼭 와야 한다. 그때 큰애 출산하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러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용돈을 챙겨주셨다고 하니 속은 그러지 않으신가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만 원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출산을 하셨고 그때 산후조리 비용도 시댁에서 다 줬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다 새 걸로 하나부터 열까지 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차별을 했을 때보다 아이에게 차별했을 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딸을 엄청 아껴서 좋은 물건을 알아서 사줬고 되도록 시댁의 아이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갈 때도 갔다 오고 나서도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남편과 저도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을 저희 집에 온 적은 없었는데 손녀가 보고 싶다고 하거나 맡기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부탁을 드려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런 시모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오시질 않으시다가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 주변에 볼 일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약속 늦추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 아이랑 같이 어딜 좀 가봐야 해서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죠? 뭐 난 상관없으니까 네 볼일 봐. 아휴, 니들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사주면 네 딸이 잘 가지고 놀긴 하니? 아직 어려서 뭘 모를 것 같은데. 잘 쓰긴 하는 거야? 보니까 새 거 같은데 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거면 내가 좀 가져갈게. 이런 거 필요도 없는 물건 집에 그냥 두면 복 나가. 바로바로 치워줘야지. 이렇게 두면 안 돼. 네? 이거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애가 놀면서 쓰고 있는 물건이라서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거 물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두 개만 사주면 되지. 일단 이거랑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게. 우리 장손이 좀 컸다고 집에서 너무 심심해하는 거 있지? 그네가 오늘 일 있다고 해서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물어보니까 니들 딸한테 엄청 사주고 그런다며.
좋은 건 나눠 써야지. 여자애들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장손줄 물건 없나 보고 가지고 가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당장 30분 뒤에 약속을 가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할머니라며 반가워하는 딸을 뒤로하고 물건만 이리저리 살피느라 바빴어요. 딸이 뒤에서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만 집중하는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였고, 명절이나 큰 행사 빼고는 대부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멈추진 못했죠. 남편도 저도 그때는 원래 첫째만 좋아하셨으니 영까지 끊을 일일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울 때 일이 생겼어요. 준이, 할머니 봐봐. 이렇게 해서 닦는 거야. 알았지? 이제 걸음마 하고 다니니까 앞으로는 상 네가 닦는 거다. 알았니?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수저 숟가락은 네가 가져다 놔야 하는 거고, 나중에 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네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 어쩌겠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왜 행주를 지어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아직 딸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딸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저기 어머님 손주한테도 말하셔야지. 나중에 애들 이거 제대로 알면 서운해해요. 저희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원래 다른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장손한테는 이런 일 맡길 일이 없는데 왜 말을 해? 어차피 주은이 있으니까 나중엔 주은이가 다 해야 할 일이고, 지금부터 교육해두면 나중에는 더 편하지 않겠어? 대환이는 저기 저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어머니,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형처럼 저렇게 누워서 차려진 밥상에 밥 먹을 때나 일어나고 저렇게 된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애 버릇 나빠지게 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자제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대놓고 주은이랑 태환이 차별이라도 하지 마시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면 달고 나오지 그랬냐? 진작에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시키겠어? 뭐 장손만한 손주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장손이 나중에 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형도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다 형이 정리하고 주관해야 하는데 너는 무슨 그런 것도 모르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부모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라리 우리가 발길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두 손주들 태도는 점점 달라졌는데, 딸은 머리가 좋아서 6살이 되기 전부터 한글을 떼기 시작했고, 영어 알파벳은 진작에 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카는 5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모는 형님 아들이 저러는 게 바로 제 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저렇게 딸이 집안에서 잘난 척 하니까 아들이 길을 펼 수나 있나. 너는 애를 데리고 올 거면 좀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앞에서 잘난 척 해버리면 다른 애가 얼마나 기죽고 그러겠어. 에휴, 여자가 길을 펴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태환이가 말이 트일 때가 됐는데도 이게 이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희가 보면 뭐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말 잘한다고 태연이가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형님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아는 기관 추천도 드렸는데 거긴 안 가보셨대요? 오늘은 형님도 안 오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말이 빨리 트이면 좋잖아요. 우리 장손이 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말을 늦게 하는 애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늦게 할수록 머리도 똑똑하고 더 좋은 거야. 쟤는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애가 기가 한 번 죽으면 이게 아무리 자주 안 본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다행히 시조카는 5살이 끝나갈 무렵에 말이 트였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괄량이었고 시댁에 가끔씩 가게 되면 시조카는 시댁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쳤는데 시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맡기고 좋아하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듯 보였고 그러다가 7살 어린이날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린이날이라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다 모이게 했던 시부모는 저희 딸에게는 주방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7살 평생 처음 받는 선물이라 딸이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많이 놀랬죠. 그런데 시조카에게는 갑자기 돈이 든 봉투를 수여하더라고요. 우리 조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슬슬 집안일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딸은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만 잘하면 돼. 여자는 똑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집안일만 잘하면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야. 집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태환이 하나밖에 없는 장수원. 저번에 엄마가 말한 영어 유치원 내가 보태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 다니렴.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한테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니요. 어머님, 그런 의도로 이거 사주신 거면 저희 안 받을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온 거였는데 저희 진짜 안 되겠네요. 너무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손이 먼저 잘 돼야지 집안이 사는 거야. 우리 장손은 앞으로 대대로 클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지. 니들도 그렇지 않니? 우리 몰래 아이한테 이것저것 좋은 걸로 사주고 솔직히 큰애가 잘 돼야 모든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거지. 니들만 잘 되면 그게 가족이니? 니 딸이야 니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은 우리는 장손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장손은 나 닮아 성공보증 수표잖니. 장손 타령만 하는 시부모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시모의 말을 듣고선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보증인이야?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셨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만 갑자기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정신없이 싹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수많은 서류 뭉텅이를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죠. 엄마 혹시 또 땅 가지고 장난쳤어? 아, 그거 나 준다며. 내가 말했잖아. 지금 사업 안 돼서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땅 문서 어디 갔어? 혹시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 이건 또 뭐야? 여기저기 또 보증 서준 거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 선 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걔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사이즈가 있으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 엄마가 뭐가 있겠니? 땅이랑 이런 건 가지고 보증을 서준 것뿐이고 이번에 투자금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저번에 당하고 이제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머님,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 어머님 제발 사고만 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견적까지 싹 다 봤는데 진짜 어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땅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그냥 또 남아있는데 이건 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땅에 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애초에 저희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남이 가지고 가지 누가 가지고 가겠니? 이러지 말고 바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서류를 쓰긴 했는데 형식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니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꺼내질 못했어. 이것도 다 투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한다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니들 돈 잘 받아놓고선 이제 와서 이 난리니? 알고 보니 시모는 여기저기 땅이며 부동산이며 다 끌어다가 장순한테 많이도 해주셨더라고요. 재산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보증인까지 서게 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사건을 알고 나서 얼마 뒤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처음에는 장남 장손을 챙기려고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 장남에게 문제를 오픈했고 원래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땅을 팔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또 투자 사기에 당하면서 남아있는 땅도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제야 시모는 장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남은 시모를 외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도 왜 못 도와주냐고 하니 장남은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지 우리가 해달라 한 적 없다며 끊어버렸죠. 결국 시모는 저희에게 부탁을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쩌냐. 집도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도 엄마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지? 니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 수습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남한테 찾아가시지. 들어보니까 땅도 이미 주겠다고 하고 다른 땅 판 돈으로 장남이랑 장손만 챙겼다면서요. 그 많은 돈 받은 당사자들은 어쩌고 왜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잘난 형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산도 다 형한테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해결하려고 장남이 있는다면서요. 아유, 그네가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네 형이 연락도 안 받고 책임 못 져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번에 해결 못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네 형은 연락도 안 되고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줘. 저희도 해결 못 해드려요. 형은 밖이라도 한 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흰 결혼부터 지금까지 다 저희 힘으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저희 힘으로 모은 것보다 8배로 받은 형한테 연락 다시 해보세요.
남편은 시부모가 자신 몰래 형에게만 집 한 채 넘는 돈을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선 크게 실망을 했어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선 너무나 서운해했고,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태어났을 때 5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간 시족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다는 걸 알고선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우리 보고 천륜을 끊는 나쁜 애들이라며 저희만 탓했지만 정작 그렇게 지원받은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건이 터진 이후로 발길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 겨우 집만 건져낸 시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천륜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딸아이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끝내 헤어지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현재 보게 된 모습이 진짜라는 게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곤 했지만 느끼는 감정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2년을 봐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와 헤어지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부터 차갑게 변했고 예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자 제가 예민해진 것뿐이라면서 대충 둘러대길래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 저녁에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한테 계속 쌀쌀맞게 대하고 나 서운해. 인턴 생활하면서부터 그러는 거 알아?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래.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쉬운 줄 알아? 인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나를 조금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떠나갈까 봐 그러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네가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조급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해.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특히 내일은 생명에 걸린 문제라 더 신중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니까 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고 너도 곧 졸업이니까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정식 의사가 되면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내 사정 좀 봐줘. 요즘 병원에서 눈칫밥 먹느라고 아주 죽을 맛이야. 남들이 보면 곧 의사가 될 너한테 빌붙어서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도 일할 만큼 일하고 용돈 받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빌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이트하면서 더치페이하고 비용도 내가 훨씬 많이 지출했잖아. 그동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놀고 먹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봐왔길래 그런 말을 해? 너는 나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 거야?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너랑 지금까지 같이 만나왔던 거 아니겠어? 아, 그냥 데이트만 하고 아쉬워서 만날 거였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자 처음 느꼈던 감정들과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만 결혼에 목매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심도 상했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 같지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턴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건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저에게 빌부터 살려고 결혼하는 거냐는 말을 꺼냈을 땐 너무 놀랐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한간 시간대 나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기다리는 동안 병원 내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 방향을 틀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같은 인턴 동기인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건너편 벤치에 앉아 등을 돌린 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나눈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같이 인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함께 겪게 되잖아. 그러면서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해 호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하는 건데 모른 척 하는 건 너무한 거지. 아직 양가 집안에 인사도 안 드렸다면서? 그럼 그냥 연애하는 사이 아니야? 상견례까지 해도 헤어지는 사람들 허다한데 뭐가 문제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너한테 맞는 사람 골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봐줄 만한 것도 없다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레지던트 생활까지 끝나면 정식 의사인 네가 힘든 인턴 생활을 함께 보낸 레벨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너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을 재촉하는 그 여자가 좋겠냐? 한 번뿐인 인생,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의사면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부면도 많은데 그 여자는 네가 변한 것 같다면서 이해 못해주고 있다며. 나 같으면 바로 헤어졌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잖아? 나중엔 집착도 엄청 심하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너의 뒷배경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말처럼 나도 몇 년간 만나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걔는 내 배우자감으론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딱히 잘난 것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집안이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걔가 입고 있는 것들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냥 대충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쓰려고. 요즘 내가 좀 귀찮아서 무뚝뚝하게 대했더니 결혼할 생각 없냐면서 엄청 닥달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질려버리더라. 남자는 그런 여자 정말 질색하잖아.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만나주는 거지. 여자로서 느껴지는 매력이 이젠 전혀 없어. 나도 다른 여자로 갈아탈 때가 됐나 보다. 야, 이거 봐라. 내가 며칠 연락 안 하니까 병원 앞에 왔다고 문자 왔다. 더 이상 고집 부렸다간 의사 남친 놓칠까봐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거 봐봐.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결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진동으로 되어 있던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 순간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온 거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렇게 한숨 돌린 뒤 남자친구의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선 바로 얼굴에 손을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얼굴을 보자는 건데? 나랑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 나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며칠간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해서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으면서 다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시간 돼?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고 싶어서. 거의 끝나갈 시간이면 기다릴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전날에 연락을 준 것도 아니라서 이미 선약을 잡아놨거든. 내일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올 땐 옷을 꼭 그렇게밖에 못 입어?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는 옷을 너무 못 입어.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결혼할 사람이면 보이는 거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복이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라고. 브랜드 옷 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너랑 결혼을 하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니까. 이래서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나 봐. 남자친구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확 바뀌게 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등 돌려버린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 옆에 좀 전에 대화하면서 들었던 같은 인턴 동기 여자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앞에서 마음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장은 저를 내치기에는 아깝게 느껴져 곁에만 두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가 끝이 났는지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인턴 동기 여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함께 올라타길래 저는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 무작정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차량이 멈춰선 곳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자주 왔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자리까지 저와 올 때마다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와서 같은 곳에 앉았었는데 다른 여자를 저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곳에 데리고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고 또 참으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두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전부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핸드폰 속에 저장까지 해두었죠.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진심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저를 놀이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네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결혼 후에 남자친구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었고 어느새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두 남녀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식사가 끝이 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온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셔선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고 제 말을 듣게 된 엄마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엄마는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빠에게도 알리자 떡잎부터가 잘못된 놈이라면서 그런 놈은 당장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화를 내셨고 부모님께선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때 남자친구한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던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 헤어질 생각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뭐? 헤어지자고? 갑자기? 너 다른 남자 생겼냐? 하기야, 너한텐 내가 많이 벅찬 상대이긴 하지. 그래도 그렇지. 나 밥 먹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꼭 해야 돼? 그럼 너는 나랑 결혼까지 계획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만 했어? 어제 네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나랑 연애하면서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 여기 인턴 동기 여자랑 같이 갔더라. 그것도 너랑 내가 항상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던데? 그것만 본 줄 알아? 호텔까지 가서 둘이 뭐 했어? 당연히 갈 때까지 갔겠지.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먼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네가 어제 그 여자와 함께했던 사진들이야. 쓸데없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 그 여자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진 모르겠지만 나를 놓친 거에 대해선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를 놓친 거에 대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겠지. 어차피 우리 그냥 단순히 연애하는 사이지 뭐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잖아. 양가 집안 인사드린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너는 내 놀잇감밖엔 안 된 존재야. 심심해서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라도 한 줄 알았냐? 그래도 그동안 만나던 정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어차피 너랑 상견례를 했어도 밥값 나가는 게 아까워서 여기 7,000원짜리 구내 식당에서 했을 거야. 이런 게 네 집 취향에도 잘 맞잖아? 남자친구가 올려놓은 식권을 보는 순간 먹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머리 위로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자 남자친구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침없이 저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구내 식당 안에 있던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관계자분 모두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을 했고 제 옆에 서자마자 남자친구의 뺨에 거침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식당 안에 쫙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어? 고작 인턴 주제에 내 딸을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내가 여기 병원에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누구야? 빨리 대답 안 해? 이 병원장 되시는데 몰라 뵀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뵀어야 했는데 사진으로만 뵈서 미연이 어머님이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짧았지. 너까짓 게 내 딸을 건드린 것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에서 지켜만 봤고 조만간 얼굴 한번 대면하려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결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턴 주제에 병원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 저기 있네. 거기 피하지 말고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차피 사람들 전부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인턴들이 요즘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시키는 일은 안 배우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던 이놈이 전현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두 연놈들을 더 이상 우리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들이신 것 같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내 입김이면 다른 병원 생활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봤는데 어디서 용서를 구해?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알았다면 미연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병원장님 여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옷도 후질구리하게 입고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의 딸처럼 항상 보이길래 저는 전혀 느낌도 오지 않았었다고요.
어머님께서 교육을 워낙 잘 시키셔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납득을 했었겠죠. 저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같이 만나오면서 좋았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저에게 꼬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정신 차렸습니다. 병 원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미연이랑 다시 잘 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내 딸이 막내딸이라서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나? 그리고 병원장 딸이라는 말이 떠도는 게 싫어서 내가 병원 경영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런 말들 귀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나?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있는 집안이면 걸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건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게.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엄마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서 몸이 힘드셨는지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남자친구와 옆에 있던 인턴 여자는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버렸고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경영진 분들이 남자친구의 사지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자 며칠 뒤 남자친구가 병원에 어머니까지 대동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병원에서 저희 엄마에게 애원을 했지만 이미 저와 엄마는 그놈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유, 저기,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넓은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그냥 돌아서기에는 애들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인턴 과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쳐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드님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 없으면 아쉬우니까 가지고 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보였던 행동들이 제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되니까 많이 아쉽고 속이 타들어가나 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인성이 바른 사람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지금 당장 발등이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남의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미연아, 내 실수 인정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그만 좀 하지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끝인 거 몰라?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계속 모른 척해? 너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해서 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그 여자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임신했다더라. 다른 병원에서 인턴 생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도 임신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었으면서 나한테 봐달라고? 임신한 그 여자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줌마도 그 여자가 임신한 거 모르셨나 본데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너랑 잠깐 만났던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저 집안과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존심 다 버리고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좋은 기회까지 놓친 것도 모자라 대책 없이 임신까지 시킨 거야? 아,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어차피 걔도 임신해서 출산까지 해버리면 의사생활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애 지우고 각자 인생 가자고 했어요. 지금 임신한 게 대수예요. 눈앞에 병원장 딸인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이혼 가정에 하나 있는 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걔 아버지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간 제 인생은 아예 끝나버린다는 거 모르세요? 정신 나간 놈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사고쳐서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인간이 될 수 없는 쓰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지 임신한 여자가 달려와 그놈의 머리채를 잡더니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그놈의 어머니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충격을 상당히 받으셨는지 깨어나지 못하시길래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뇌 대동맥 뇌출혈 판정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모든 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항상 튀지 않게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왔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만남을 유지해오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남자친구 또한 속으로 저를 어떻게 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행실들이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고 만약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미리 말하고 만났었다면 저는 평생 그놈의 겉모습만 봤을 테고 썩어빠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언젠간 다시 다가오겠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안 좋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신을 위해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던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부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면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2년 차에 접어들었었죠.
이런 제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해 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평소 같았으면 식사 자리에서도 반찬 하나 먹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모의 행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만큼 갑자기 변하신 시모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요즘 들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원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면 이 사람이 엄마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싫어했다고 그래?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었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너야말로 엄마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평소와 한결같았다고요? 이 사람이 반찬 하나 집어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셔서 면전 앞에다 온갖 독사를 퍼부으셨으면서 예고도 없이 잘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식사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어서 먹기나 해. 남편의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낸 시모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것저것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밥 먹는 모습도 이쁘다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좋게 봐주셨어요. 갑자기 잘해주셔서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시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시던 기간이 짧지 않았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자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시고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는 모습들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하시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지셨고 저에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면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심각해 보이는 시모의 모습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전화 통화가 끝이 나셨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당장 내 앞에서 치워라. 경환아, 빨리 좀 나와봐라. 너희들 오늘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 사람한테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방에서까지 전부 다 들렸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싶지 않다면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래도. 어머님, 방금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안 좋은 말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누구랑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가시라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모는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셔서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저를 데리고 일단 집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예요. 방금 시어머니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시댁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으시고 방에서 나오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냥 사돈끼리 통화하다 보면 이것저것 마찰이 생길 때도 있는 거라.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사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한 건 아니지? 엄마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시모와 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였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돌리셨고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셨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막대하시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였고 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시댁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을 때 더는 참기 힘들어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시는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물을 엎지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랑 문제가 있으셔서 풀지 못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괴롭히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설명 안 해주시면 더는 어머님 댁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입을 닫고 계시는데 제가 왜 중간에 껴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다시 저를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다시 예전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시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연락을 하지 마라 결정하는 거니? 사돈이 아무 말도 안 해준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내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야.
직접 알아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와의 관계에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속 편하게 시모가 직접 알려주시길 바랬지만 저희 엄마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며 등을 돌리셨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동안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나중에 대화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시모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엄마와 시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속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찾았는데 그새 또 어디를 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두 분 다 핸드폰까지 놓고 가셨길래 잠깐 밖에 볼일을 보고 다시 오실 것 같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부모님 건강검진 서류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검진 항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두 분 다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두 분 다 B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검진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B형 부모님 사이에선 A형이 태어날 수 없고 B형이나 O형만 태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서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건강검진을 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혈액형 검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 엄마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의 핸드폰에서 울리고 있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 엄마와 시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고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된다니까요.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걸렸다는 게 문제죠. 저한테 녹음 원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입막음용으로 매달 500씩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런 충격적인 짓을 30년간 숨겨왔었는데 500 정도면 싸게 받는 거라고요. 며느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속아서 제 아들을 결혼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전부 며느리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돈 집안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되실지 잘 아시죠? 매달 500씩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입으로 전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엄마는 매달 시모에게 500만 원씩 입금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지 당장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잘해주시던 시모가 엄마와 통화를 하신 이후 갑자기 돌변하셔서 저를 막대하셨을 때였죠. 엄마는 계속해서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의 한계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급하게 열어 내역을 보니 엄마는 시모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이 사실을 악용해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갈취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부모님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현관문을 여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밀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엄마의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가려는 거야? 이대로 인연을 끊어 버릴 거니? 그동안 속인 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 통장에 매달 찍혀있는 5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줄 정도로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을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6개월 동안 500만 원씩 입금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지금은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알아내려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게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처신을 하셨겠죠. 그럼 당장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뭔지 알려달라고요. 너희 친엄마가 살아있다. 사정이 있어서 너랑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저를 낳아주신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건데 왜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왜 친모에게 소식만 전해준 거냐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소식은 듣고 싶은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친모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세요. 엄마는 친모가 계시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한테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즉각 시댁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눈앞에 시모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길래 남편한테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분이라면서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두면서 시모에게 부축을 받고 계신 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닮아 보인다는 말이었고 시모는 그분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셨습니다. 2층으로 된 카페라 남편은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모와 처음 보게 된 분의 대화를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고 충격적인 대반전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모든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 친따님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제 며느리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쪽이 계속 나타나면 잘 지내고 있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한테 전부 사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만약 그게 싫으신다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친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제 딸이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 걸요. 제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허참,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200만 원 가지고 제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입 한번 뻐끗하는 순간 며느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테고 집안이 무너지면 회복되기 힘들다니까요. 제 입을 막으시려면 최소한 돈 1,000만 원은 준비해 주셔야죠. 꼴랑 200만 원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겠어요. 일단 주신 돈은 받겠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댁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좀 전에 얼굴 뵙고 왔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소식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눈도 안 보여서 얼굴도 못 보시는데 왜 하필 지금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오면 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제가 대장암이라는데 살 날이 많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돈을 벌지 못해서 약속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쪽에게 드린 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네요. 제 딸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대장암이요?
아유, 그 집안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네.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니, 30년간 피 빨아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는 거야? 800만 원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것만 받을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럼 내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었다는 거니? 잠깐만. 너무 열내지 말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돈 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모를 사정없이 밀쳐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들어봐야만 했어요. 제가 열을 내면서 분노하자 시모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면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저에게 내밀으셨어요. 사진 몇 장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모가 나눈 대화가 영상으로 찍혀 있었죠. 시모가 지인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친모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는 척하지 못한 채 듣고만 계셨는데 부모님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고 주고받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안마사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면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딸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장암 걸렸다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깨버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어.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가는 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친구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바로 앞에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라, 친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지? 3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만 해도 앞이 잘 보였었는데 네가 만삭일 때 사고가 나서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너는 사고로 인해 양쪽 시력을 전부 잃게 되었던 거고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던 남자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너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잖아. 고아였던 네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게 됐던 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아? 이 사람과 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이만 잘 클 수 있게 해달라며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워줬는데 이제야 네가 내 딸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이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딸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너는 그냥 우리한테 돈이나 붙이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야.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하러 내 딸의 얼굴을 보려는 건데? 엄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인 내용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죠. 시모는 이걸 빌미로 엄마한테 돈을 갈취했던 거고, 친모는 엄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자 시모에게 주는 돈도 끊어버렸던 거였어요.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짜 친모에게 돈을 빼앗아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신 친모는 저에게 손을 뻗치면서 다가오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아파 보이셨고 앞을 볼 수가 없으셔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안하시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친엄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저는 시모를 노려보면서 그동안 가져가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화를 낸 뒤 친모를 부축해서 모시고 남편 차에 태워드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모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시모가 저지르셨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가져가신 돈을 받아내겠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친모와 조용한 곳에 도착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려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도망을 쳤고, 고아로 자라왔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함께 꽤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영구적 시력 손상 판정으로 눈도 안 보이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했고, 시각장애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어 지원해 주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는 고민을 털어놨어. 내가 옆에 있어 주다 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라면서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었고, 나는 네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으로 더 이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돈만 붙여주면서 친구에게 소식만 들었었어. 세월이 좋아져서 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목소리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커가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팠지. 그래도 나중에 크면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결혼까지 했다는 말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친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던 날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지. 내가 암이라는 거야. 그것도 대장암 말기라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 친구한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었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우리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제 내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 알려주는지 알 수 없었어. 오히려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얼굴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거였지. 그리고 저번에 카페에서 친구와 했던 대화를 나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어.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돈을 건네준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동안 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볼 순 없었지만 한평생 외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에서 짧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 시간 동안 친엄마와 함께 있게 되겠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30년간 친엄마한테 돈을 갈취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저는 정말 친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아 그걸로 친엄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곤 계시지만 저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모든 게 오해라곤 하셨지만 시모가 녹화하셨던 증거물에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터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를 이용해 친모에게 돈을 갈취한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시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셨을 30년을 제가 보상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안 친모에게 집중하겠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